아침 단상 251호 정옥성 목사. 1864년 경기도 광주 당대 세도가 여흥민 씨 민두호가 살았습니다. 그 민두호의 가난한 소장농 박문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소장농 박문호의 집안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빈농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장돌배기 노릇을 전전합니다. 그런 그가 1890년경 서울 동대문 근처 배옥의 시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수완 좋은 젊은 상인은 자기 이름을 단 상점을 열었습니다. 마침 급성장하던 일본과 포목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자 상점을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경성방직, 조선방직 같은 대기업의 위탁 판매까지 맡아서 합니다. 또 일본 소화 기린 맥주 조선 내 위탁 판매에도 성공합니다. 이윽고 조선경제회 이사, 경성상공협회 회장 등 명예스러운 중책에도 오릅니다. 아버지 박문호는 상전이었던 민두호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민두호의 손자이자 은행 자본가인 민규식과 경성방직의 공동 투자자이면서 최상류층 클럽의 멤버로 동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두산그룹 창업자 박승직의 이야기입니다. 1895년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가 가져온 사회적 여파는 이렇게 심대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가 유지되었더라면 박승직이 민규식과 동료가 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신분제 같은 타고난 제약이 없는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노력과 능력에 따라 무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근대사회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갑오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의 제도개혁을 통해 유교 중심의 조선사회를 근대사회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오개혁은 전통적인 봉건 체제를 근대적인 체제로 개혁한 근대적 개혁의 성격을 띱니다. 갑오개혁은 조선이 나라의 낡은 제도를 없애고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이었지만 성급하게 실시되어 준비가 부족하였고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은 획기적으로 신분제도 폐지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양반의 특권을 보장하였던 과거 제도와 서열 차별이 폐지됨에 따라 신분이 낮더라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갑오개혁의 주요 조치를 열거한 의정조난이라는 자료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역졸, 광대와 백정 등의 천민 대우를 폐지할 것, 공, 사, 노비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을 매매하는 일을 금지할 것. 좋지요.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뽑았을 것.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길 것. 마지막 적실과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를 허가할 것. 여성차별을 폐지하려는 제도도 조금씩 자리 잡아 갔습니다. 게다가 죄를 지으면 그 가족까지 처벌받는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재판제도를 실시하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등 인권을 확대하려는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1896년에 마련된 새로운 호적에는 신분이 아닌 직업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신분 차별을 분명히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로 옆나라 일본에서의 신분 차별은 메이지 유신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쿠민이라 하여 조선시대로 비교하자면 천민 노비에 해당하는 신분 브라쿠민, 현대까지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 일본 사회의 주된 문제입니다. 비록 일본에 의해 마지못해 실행한 갑오개혁이지만 조선 500년 양반들의 수탈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백성이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 아침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민주사회라 하더라도 법 집행이 공평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독재인 것이고 봉건사회인 것입니다. 역사는 발전해야지 정지되거나 퇴보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일본 덕분에 갑오 경쟁 개혁이 이루어졌네요. 시작했네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말이 많지요.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바람머리 전도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교제하면서 연합하여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전도는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핍박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옥송 목사님의 이 개혁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저의 마음입니다. 어제는 제가 사랑하는 감리교회 12명의 감독님과 감독 회장이 새롭게 선거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순교적인 그런 믿음으로 개혁하신다면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개혁의 정신을 심어주신 정옥성 목사님 감사합니다.